오늘 LA 카운티 확진자는 2만 2천여 명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4월 말쯤에는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뉴욕시의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시 전역에서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가정용 코로나 검사 키트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3,200만 달러 상당의 아리랑 아파트 소유권을 두고 재미한국노인회와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휴 기간 확진자가 급등했던 것과 달리 오늘 LA 카운티 확진자는 2만 2천여 명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북동부 지역에서 시작된 오미크론 진정세가 서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4월 말쯤에는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에 효과가 없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닷새째 8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폭발적인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건데 미국 워싱턴 대학교 보건계량연구소 IHME가 예측한 오미크론 정점 시기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용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꼽히는 IHME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코로나19가 이번 주 정점을 지나 4월 말엔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겐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오미크론발 엔데믹이 현실화될 거라는 겁니다. It will come down as fast as it went up. Omicron is exactly like a flu in terms of severity. We have to live with it. We don't shut down our country because of flu. 이와 관련해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은 기대는 하지만 또 다른 변이 발생의 변수라고 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that's the case, but that would only be the case if we don't get another variant that eludes the immune response to the prior variant. IHME는 한국은 설 연휴 이후 오미크론 감염자가 폭증해 다음 달 25일쯤 최고치에 도달할 거라는 예측도 내놨는데 대부분 무증상 감염일 거라면서 확진자 수가 아닌 입원 환자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확산세가 꺾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의 감염률은 시 전역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정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시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뉴욕시 보건국 DOH의 통계에 따르면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퀸즈보로의 지역을 포함하는 우편번호 11355 지역의 경우 주간 평균 1일 감염률이 33.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총 3,547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1,1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무려 3명 중 1명꼴로 감염된 것입니다. 이는 시 전역의 모든 우편번호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같은 날 발표된 주전역 감염률 12.9%와 비교해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 다른 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인 우편번호 11354 지역인 플러싱, 머레일에서도 주간 평균 하루 감염률이 29.4%를 육박했습니다. 우편번호 12361 지역인 베이사이드의 경우에도 24.3%를 기록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의 경우도 7일 평균 1일 감염률은 19.3%로 역시 주전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지난 16일 뉴욕의 감염자 수가 일주일 만에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감염률도 12%대로 하루 전 20%보다 현저히 낮다며 뉴욕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와 상반되게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것입니다. 뉴욕시의 경우도 코로나19 감염률과 확진자 수, 입원 환자 수 등 모든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가정용 코로나 검사 키트의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검사 키트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령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뒤 배송지를 입력하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주문이 진행됩니다.
연방정부는 가구당 4개의 코로나 검사 키트를 보내는데 동일한 주소에서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송은 우체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주는 물론 미국령과 해외주 등 군사시설에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배송에는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1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접수한 사람은 이달 말쯤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200만 달러 상당의 아리랑 아파트 소유권을 두고 재미 한국노인회와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인회는 오늘 아파트 소유권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경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재미 한국노인회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아리랑 아파트 세금 보고를 근거로 찰스 김 이사장이 운영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최저 6,700여 달러에서 많게는 10만 달러의 적자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텍스 보고에 의하면은 매년 적자예요. 좋은 거는 다 빨아먹은 찰스 김이 이제 와서 돌아가신 정의식 회장을 나무라고 전임 회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운다는 건 또 그동안 시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제때 갚지 않아 2000년 기준 733만 달러였던 아파트 소유 지분이 현재는 454만 달러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회는 찰스 김 이사장이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에서 물러날 것과 함께 지금까지 적자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방 공무원 가족 문제를 고발하는 연방윤리위원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서류가 이미 US 컨그레스 에틱 커미티에 갔고 노인회는 이와 함께 전문 회사를 고용해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아리랑 아파트의 자금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회는 김 이사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찰스 김 이사장은 아리랑 하우징은 독립기관으로 지금은 차기 이사장이 임기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사장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답하는 게 낫겠죠. 이사장이 올해부터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올해 이사장으로 그분을 선출하셨으니까. 아리랑 아파트 소유권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한인타운 로데오 갤러리아 상가에 입주한 한인 입주자들이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임대료에 항의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인 세입자들은 지난해 8월 퍼시픽 매니지먼트사가 로데오 갤러리아 상가의 운영을 맡으면서 갑자기 상가 임대료를 2배 이상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들은 새 운영사가 건물 안에 있는 공유부지도 업소가 빌린 부지로 계산해 임대료를 높인 데다 계약서 내용상 건물 부동산 세금과 보험, 유지보수비 등도 부담 주체를 불확실하게 표기해 추가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오늘 상가 대표를 뽑은 데 이어 조만간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LA시의 총기 범죄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고스트건이 늘어난 것이 관련 범죄 증가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LA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사망자는 278명, 총격 피해자 수는 모두 1,4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총기가 연루된 차량 탈취 강도도 13.8%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총기 관련 범죄가 늘어난 것은 팬데믹 이후 사회 불안이 증가한 데다 과잉 진압 논란 등으로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신뢰가 무너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고스트건으로 불리는 불법 총기류가 시중에 크게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고스트건은 부품을 따로 사서 조립한 총기를 뜻하는데 위력은 실제 총에 맞먹지만 일련 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지난해 범죄 현장에서 압수된 고스트건은 1921정으로 1년 전보다 136%가 증가했습니다. LAPD recovered 30% more guns last year than the year before, and 20% of those were unserialized ghost guns.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총기 범죄 예방을 위해 8가지 핵심 제안을 담은 공공안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일 먼저 연방수사기관과 시, 카운티 정부, 치안기관이 연합하는 범죄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This team can identify trends, common factors,
and look to see, given all that's happening, what patterns have emerged that will enable officials to then say, well, here are solutions. 퓨어 검사장은 또 공공안전을 위해 지역정부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현재 운영 중인 총기 구매 프로그램 확대와 범죄 감소에 효과적인 지역 환경미화 프로그램 개발 등도 제안했습니다. LA시의 각종 입법 초안을 마련하는 시 검찰의 이번 공공안전 계획은 공식 서한을 통해 LA시와 시의회, 카운티 정부와 검찰, LA 경찰국과 경찰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를 통과하는 화물열차에서 소포를 털어가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유대교 회당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동쪽에 있는 링컨 파크입니다. 화물열차가 달리는 철로 주변이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모두 열차 도둑들이 버리고 간 것입니다. 최근 이곳을 지나는 화물열차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둑들은 열차가 정차할 때를 이용해 자물쇠를 부수고 안에 있는 물건을 털어갔는데 최근 몇 주 동안 도난당한 물건만 수천 개에 이릅니다. 이들은 물건을 훔친 뒤 가치가 없는 것들은 철로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지난 6개월 사이 LA에 정차하는 화물열차에서 도난당한 소포가 356%나 늘어나자 페덱스와 UPS 등의 업체들은 LA 카운티를 지나지 않고 물품을 배달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주 콜리빌시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인질극이 1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무장괴한이 유대교 회당에 침입해 유대교 성직자 4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6시간 만에 풀려났지만 나머지 3명은 인질범을 공격한 뒤 스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3명은 당초 경찰에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인질범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뒤 가장 가까운 탈출구로 달려가 목숨을 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인질범에게 말을 걸면서도 틈틈이 탈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40대 영국인 남성 멀리크 파이절 아크럼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회당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인질범은 범행 당시 레이디 알카에다라고 불리는 여성 과학자 아피아 시디키의 석방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디키는 지난 2010년 테러 혐의로 86년형을 선고받고 텍사스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물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휴교령에 돌입하는 교육부가 나왔습니다. 컬버시티 교육부가 오늘부터 한 주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것인데 수업은 오는 24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컬버시티 교육위원회는 교원 노조와 협의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수업에 복귀하기 위해 음성 진단서 제출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